이제 단원으로 따지면 7단원이 되겠네요. 그 뭐 중간기말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기말고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은 여기까지 아니면 요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대단원, 2단원, 기권관할시 맨 마지막 파트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 많지는 않고요. 자, 처음에는 기단 나오죠. 기단.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성질이 지표와 비슷하게 된 그런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단의 성질은 발생지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뭐 예를 들면 바다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기가 많고, 저기 막 러시아 이런 데서 만들어진 기단은 굉장히 차갑고 건조하게 되겠지. 그게 이제 지표와 성질이 비슷하다. 발생지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얘기야. 너네가 배우는 기단은 총 4개를 배웁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4개 배우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라 적혀있죠.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예요. 그래서 표에 보면은 고위도 대륙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한랭 건조지. 그리고 우리나라 계절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엄청 추운 이 공기가 사실 시베리아에서 온 공기. 지금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조그만하기도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시베리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경계 지점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러잖아.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기단들 영향도 있어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합니다. 내가 시베리아 저쪽 끝에서 왔는데, 시베리아도 보면은 이제 러시아도 바다랑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부분에서 온 거예요.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합니다. 계절까지 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합니다. 여름에 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배우는 거는 전선입니다.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 그리고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지표, 땅이죠. 여기 공기가 막 일로 와요. 여기도 공기가 막 일로 와요. 둘이 만난단 말이야. 물론 두 공기가 정말 너무너무 동일해서 딱 맞아떨어지게 짜부가 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는 지금 그림에 잘 안 나오긴 한데,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성질이 조금은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무거운 공기인가가 중요하거든. 그럼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경계면이 생길 거 아니야. 요 면이 전선면, 그리고 지표와 전선면이 만나는 요 지점을 전선. 실제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2D로 그려서 그렇지 3D로 생각하면 이렇게 바닥에 선이지. 그지? 그래서 전선이라고 하는 거지. 전선 종류는 크게 2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차이점.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요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두 친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양쪽에서 와서 만나는 요런 케이스, 양쪽에서 와서 만나는 케이스가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둘 다 약간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으로 나와 있지? 지금 그림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양쪽에서 와서 만나도 똑같은 형태를 띠게 돼요. 되는데 어쨌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누가 더 무겁지? 따뜻한 공기가 무거워요? 차가워. 이 양반이 진짜. 차가운 공기가 무겁단 말이야.
그럼 어찌됐든 간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거든.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표현이 좀 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전선이 있고 이렇게 삐뚤하게 생긴 전선이 있어. 요렇게 모양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옛날에는 사실은 한랭전선, 온난전선 둘 다 약간 조금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얘가 지금 한랭전선이란 말이야. 한랭전선이 양쪽에서 와서 만난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 같은 쪽 방향은 온난전선이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어느 쪽을 해도 똑같아가지고 같은 쪽으로 가든 양쪽에서 만나든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선면의 모양이 알겠지? 전선면의 모양으로 구분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히읗자의 둥그런 친구. 그래서 둥그렇게 생긴 전선이다. 그러면 온난전선도 이응이 있는데. 한랭전선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그리고 웃긴 게 한랭전선은요 또 전선 모양은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대신에 색깔이 파란색이지. 온난전선 요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지도에다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야. 기호로. 그래서 뾰족한 파란색의 한랭전선, 빨간색 이거는 뭐 따뜻한 물, 찬물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원리는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둘 중에 누가 더 가볍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선면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친구가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찬 공기예요. 옛날에 이런 표현 썼거든. 우리가 가볍다 무겁다 얘기 계속 하잖아. 무거운 친구가 빠르겠어? 가벼운 친구가 빠르겠어? 그래서 보통 따뜻한 공기를 가볍다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먼저 가고 있는데 찬 공기가 빨리 따라붙어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서 양쪽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요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밀고 온다라는 표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좀 웃긴 게 화살표는 또 이렇게 돼 있지? 따뜻한 공기 일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 사실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게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찬 공기가 밀어 올리는 거야 따뜻한 공기를. 그 다음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따라 붙었어. 그래서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선면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사가 얘가 급해요? 이쪽이 급해요? 이게 경사가 더 급해요? 이게 급해요? 이게 급해요? 그래서 얘네는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예요 공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 위로 긴 저근형 구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옆으로 생긴 최근형 구름이 생깁니다. 그럼 저근형 공기는 아래 위로 두께가 두껍잖아.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비를 내려. 최근형 구름이 옆으로 넓게 퍼져 있잖아. 그래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를 뿌립니다. 자, 그 다음 이동 속도. 이동 속도 한랭전선이 빨라요. 온난전선은 상대적으로 좀 느립니다. 통과 후 기온. 자, 한랭전선 이름도 한랭이지. 그리고 뒤쪽이 찬 공기지. 그러니까 전선 지나가고 나면 차지는 거지. 기온이 하강하겠지. 온난전선 이름부터 온난이잖아. 뒤쪽이 따뜻한 공기잖아. 그럼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 두 전선이 합쳐진 게 폐색 전선이랑 정체 전선이거든요.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겹쳐지면 폐색 전선이고요. 반대 방향에서 만나가지고 힘겨루기 하고 있으면 정체 전선입니다. 기호만 봐도 알겠죠? 뭐 이런 내용은 뒤에 기압과 날씨. 기압과 날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하던 얘기 연장선인데 공기가 지표면이 따뜻하면 공기가 어떻게 돼? 지표면이 따뜻하면 공기가 어떻게 돼? 따뜻해지겠지. 공기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가벼우니까. 선생님이 자동차에서 에어컨 히터 생각하면 된다 했지? 자, 상승기류, 하강기류는 그렇게 온도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처럼 그 공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공기의 양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겠지. 공기가 아래 위로 많이 쌓여있는 그 지역,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은 지역은 공기가 많이 쌓여있잖아. 그럼 압력이 크겠어, 작겠어? 그죠. 네 머리에 책을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눌리지?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조금 달라서 고기압, 저기압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럼 고기압부는요,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요, 하강기류가 생성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기가 너무 많잖아. 무거우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죠? 저기압은 반대로 주변보다 여기가 공기가 적어. 그럼 뭔가 빈 공간 많아 보니까 애들이 자꾸 들어오겠지. 그럼 얘는 올라가겠지. 날씨는 고기압 쪽은 맑고요. 저기압은 아무래도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상승기류가 생성이 되면은 구름이 생깁니다. 앞에서 배웠죠? 1번가에서 배웠을 거야. 이 단원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은 어떻게 불어나가는지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방향은 동일하게 시계 방향입니다. 방향은 동일하게 시계 방향인데 이렇게인데 이렇게거든. 그래서 이 중간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릴 거야. 동그라미를. 근데 얘는 고기압은 공기가 내려오지. 그럼 바닥 입장에서는 퍼지겠어, 모이겠어? 퍼지요. 그래서 퍼져 나가는 모양.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 그 다음에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모이겠지?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화살표 방향이 달라지니까 시계 방향이 되기도 하고 시계 반대 방향이 되기도 하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차이가. 그 다음은 온대저기압. 중위도 지방의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중위도 우리나라잖아. 네. 우리나라 북쪽은 따뜻해, 추워? 따뜻해. 아,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러시아는 따뜻해요? 아니요. 도대체 어느 나라야 그건 도대체? 아니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동네는 따뜻해요, 차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따뜻해. 그러니까 남쪽에는 기단이 따뜻하고 북쪽에는 기단이 차겠지? 이 두 기단이 우리나라에서 만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온대저기압이에요. 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그래서 이런 그림을 왜 그리냐면 토탈에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이런 온대저기압이라든지 뭐 전선 만나는 그런 얘기할 때 많이 썼는데 앞쪽에도 찬공기가 가고 있었어.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보다 빠르니까 막 밀고 올라가. 근데 이제 또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그럼 따뜻한 공기 여기는 또 밀려 올라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온대저기압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 구간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두 지역 사이가 요 B란 말이야. 네. 이 지역과 이 지역 사이. 네.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 부분 여기 있지. 네. 요 B 구간은 두 전선 사이고요. 공기가 따뜻하죠,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맑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구름이 이쪽에 전선면 앞쪽에 생기잖아. 여기는 전선면 뒤쪽에 생기잖아. 그러면 정 가운데 이 따뜻한 공기 쪽은 구름이 있어 없어? 그래서 맑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좀 삐딱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전선이거든. 여기가. 그럼 구름이 뒤쪽에 생긴단 말이야. 얘도 앞쪽에 생겼지. 네. 그래서 가운데 B 지역 같은 경우 두 전선 사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맑고 기온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풍향을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남서풍이 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랭전선 쪽 여기지. 그럼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움직이는 게. 그럼 전선 지나가고 난 부분에서 저군형 구름이 생성되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비가 오겠지. 맞죠?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옵니다. 기온이 낮아지고요. 방향은 외우세요. 반대로 온난전선 앞쪽은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옵니다. 지금 계속 연결된 거지, 그지? 온대 저기압의 이동,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한랭전선이 나중에 통과해서 날씨가 변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전부 다 외워야 돼.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봄철, 가을철, 겨울철만 있죠? 그림 보면은 이거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 네. 숫자 막 적혀 있고. 그죠? 네. 거기가 기압이 비슷한 부분을 요렇게 등고선처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선으로. 일기도를 보통 저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같은 비슷한 기압을 가진다는 얘기겠지?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봄철 날씨 보니까 서해안 쪽에 숫자 얼마 적힌 친구? 서해안 쪽에 숫자 얼마 적힌 뭐 그림이 있잖아. 봄철에. 봄철에. 네. 우리나라 여기잖아. 네. 서해안 여기잖아. 네. 숫자 얼마 적힌 친구 있네. 숫자 1024 헥토파스칼의 주위보다 조금 높은 기압을 가지고 있는 고기압도 있고요. 그죠? 남쪽에는 지금 화살표 빨간색, 파란색 막 저 전선 친구도 있네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걸 니네가 직접적으로 다 보고 해석하라고는 잘 안 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밑에 날씨별 특징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와. 우와, 망했다. 실제로 문제는 오른쪽처럼 나와요. 오른쪽 심판 한번 볼래요? 물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배치도만 보고 무슨 계절인지 알아요. 좀 킹받겠지?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가랑 나의 계절 보라 하잖아. 기압 배치도 보라 그러고. 네. 맞아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저기압인 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어디 있어?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숫자가 얼마야 지금? 아닌데요. 아니네. 992. 992 헥토파스칼에 굉장히 저기압이 지금 저쯤이면 어느 나라야 저기가? 러시아. 와, 유사한 그림이 왼쪽에서 찾아보면 여름철이죠. 네. 맞아요. 네.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북쪽이 저기압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옆에 그림 다시 왼쪽에 보면 여름철에 뭐라 적혀 있냐면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라고 해요.
남쪽엔 상대적으로 고기압들이 많고 북쪽에는 저기압들이 많다. 오른쪽 그림은요, 나 그림은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어느 쪽에 있나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느 쪽이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일본이면 어느 쪽이야? 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 있으면 어느 쪽이야? 잘하네. 내가 좀 전에 남고 북저 이런 얘기 했더니 이게 동서남북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근데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지한번이 동쪽이죠? 동쪽에 지금 저기압이 위치하죠. 고기압은 어느 쪽이요? 한글만 읽어도 알겠다. 여기 고 적혀 있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가 동쪽인가 봐? 아니요? 이쪽이 더 동쪽이고 여기도 동쪽이야? 아니요. 그래서 서고 동저형이라고 얘기하죠. 서고 동저형 왼쪽 다시 우리나라 계절별 표에 가보면 서고 동저형은 무슨 철? 그래서 기압 배치를 얘기를 하실 때 남고 북저형, 서고 동저형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아 가는 여름이고 나는 겨울이구나. 근데 본가는 잘 안 나와요. 본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서 날씨가 계속 바뀌거든 얘는. 그래서 얘는 펴보는 건 잘 안 나와요. 계절별 특징을 묻지.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서 날씨가 자주 바뀌는 계절은 봄이랑 가을입니다. 이런 거. 그 정도만 묻지 이 표를 보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남고 북전인지 서고 동전인지는 잘 안 묻습니다. 그러면 여름과 겨울은 그 표를 보고 얘 서고 동전이니까 무슨 계절이네? 겨울이네. 남고 북저양은 여름이네 라고 하시는 정도만 하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파트는 내용을 여러 가지 보면 그림을 분석하는